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장입니다. 오늘은 규칙 11 움직이고 있는 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어려운 규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북에 있는 예도 들어가면서 이해를 돕도록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규칙 11.1은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 영향을 맞힌 경우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볼이 플레이어 자신이나 다른 사람, 그리고 외부 영향을 맞춘 경우 누구에게도 페널티는 없어요. 스트로크한 볼이 앞에 있는 카트를 맞았든 나무를 맞췄든 자신의 캐디를 맞췄든 말이죠. 이 움직이고 있는 볼이란 스트로크한 볼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언덕에 정지했던 볼이 경사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플레이어는 그것을 모르고 서 있다가 볼이 플레이어를 맞힌 경우, 이 경우도 페널티는 없어요.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을 맞춘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 영향을 맞춘 경우 페널티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만 해당하고요.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움직이는 볼이 플레이하기 전에 이미 퍼팅그린에 정지해 있던 다른 사람의 인플레이 볼을 맞힌 경우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일반 페널티를 받아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스트로크 플레이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퍼팅그린에서 볼을 플레이한 경우여야 하고 이미 그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두 개의 볼이 모두 퍼팅그린에 있었던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퍼팅그린에서 퍼트를 하고 있고 다른 플레이어는 퍼팅그린 밖에서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 어프로치한 볼이 퍼팅그린에 정지를 했고 내가 퍼트한 볼이 그 볼을 맞췄더라도 내가 퍼트할 때는 그 볼은 퍼팅그린에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페널티가 없다는 말이에요. 페널티는 플레이한 플레이어가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고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페널티를 주는 이유는 정지해 있던 볼을 이용해서 자신의 볼이 퍼팅그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백스톱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볼이 퍼팅그린에 있던 다른 볼을 맞힐 것 같았다면 미리 마크하고 집어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플레이어가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그린에 정지해 있던 다른 볼을 맞췄는데 그 볼은 주변 연습장에서 날아온 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페널티가 없고 그 스트로크가 취소돼요. 용어의 정의 인플레이를 보면 규칙에서 정지한 볼 또는 움직이고 있는 볼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경우 이는 인플레이 상태에 있는 볼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에서 날아온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맞힌 것이 되어서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취소됩니다. 물론 페널티도 없어요. 이 규칙은 뒤에 나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철이와 현이의 볼이 모두 퍼팅그린에 있었어요. 두 명 모두 동시에 퍼트를 했고 철이의 볼이 먼저 정지한 후에 현이의 볼이 철이의 볼을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현이가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 현이가 퍼팅그린에서 퍼트할 때 이미 철이의 볼도 퍼팅그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할 때는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미 정지해 있던 다른 플레이어의 볼은 외부 영향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니까 페널티는 없고 규칙 9.6에 따라서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하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볼마커를 맞춘 경우는 페널티는 없어요. 볼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고요. 그리고 이 규칙은 매치 플레이는 해당하지 않아요. 즉 매치에서는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이미 퍼팅그린에 정지해 있던 볼을 맞췄더라도 누구도 페널티는 없어요. 매치는 둘만의 경쟁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규칙 11.1b는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 영향을 받친 경우 볼을 플레이할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랑 퍼팅그린 밖에서 플레이한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 영향을 맞힌 경우는 그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페널티는 없어요. 갤러리를 맞췄든 카트를 맞췄든 나무를 맞췄든 그린 주변에 두었던 자신의 캐디백을 우연히 맞췄든 말이죠. 만약에 플레이한 움직이는 볼이 카트를 맞고 물에 빠졌다면 페널티 구제를 받아야 해요. 앞에 나무를 맞고 물에 빠진 것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움직이는 볼이 사람이나 동물, 움직이고 있는 외부 영향 위에 정지한 경우는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구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한 움직이는 볼이 갤러리의 주머니에 들어갔거나 움직이고 있는 카트 위에 올라탄 경우 등이에요. 이때는 구제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플레이한 움직이는 볼이 퍼팅그린 밖에 있던 사람이나 동물, 움직이고 있는 외부 영향 위에 정지했다면 볼이 맨 처음 사람이나 외부 영향 위에 정지했던 지점을 추정하고 그 수직 아래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구제구역은 기준점과 동일한 코스의 구역이어야 하고요. 만약에 움직이는 볼이 사람이나 동물, 움직이는 외부 영향 위에 정지했는데 그곳이 퍼팅그린이었다면 맨 처음 정지한 지점 수직 아래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때도 물론 페널티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예를 하나 들고 갈게요. 퍼팅 그린 밖에서 플레이한 볼이 동물을 맞힌 경우는 외부 영향이죠. 동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그 볼을 물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볼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정지한 후에 물고 갔는지를 또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정지한 후에 동물이 물어갔다면 규칙 9.6 외부 영향이 정지한 볼을 움직인 것이니까 페널티 없이 원래 지점에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하면 됩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볼을 개가 와서 물어간 경우는 다르죠. 이때는 볼이 그 개 위에 정지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맨 처음에 개가 물었던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끼리 이내의 구제구역에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물론 그 구역이 퍼팅 그린이었다면 플레이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볼을 동물이 물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퍼팅 그린에 올라간 볼을 움직이고 있을 때 새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톡톡 건드려서 퍼팅 그린 밖으로 나가겠어요. 볼이 움직이고 있었던 경우에요. 이런 경우라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그 동물을 맞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볼이 정지한 지점에서 플레이해야 돼요.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물고 가버린 경우와 움직이고 있는 볼을 건드린 경우는 달라요. 자, 이 양은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하는 움직이는 볼이 우연히 플레이어 자신 또는 외부 영향을 맞춘 경우입니다. 이 조항이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이때도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그 스트로크가 취소되고 다시 플레이해야 하는 예외가 꽤 많아요. 여기서 꼭 기억하시고 보셔야 할 것은 취소되는 경우는 그 맞힌 물체나 사람이 퍼팅 그린에 있던 경우예요. 퍼팅 그린 밖에 있던 것을 맞힌 경우는 모두 놓인 그대로 플레이합니다. 먼저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움직이는 볼이 퍼팅 그린에 있던 사람을 맞춘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자신이나 깃대를 잡고 있던 사람을 우연히 맞춘 경우는 취소되지 않고요.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플레이어 자신을 맞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심한 오르막 퍼트를 하고 볼이 정지하기 전에 자신의 클럽을 정리하다가 볼이 돌아와서 우연히 자신을 맞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퍼팅 그린에 있던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맞힌 경우도 그 스트로크는 취소됩니다. 퍼팅 그린에 있던 비닐봉지나 골프티, 다른 사람의 클럽 등을 맞힌 경우는 그 스트로크가 취소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하면서 깃대를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캐디가 깃대를 뽑다가 홀 안에 원통까지 빠져나왔고 볼이 그 원통을 맞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원통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통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의 하나입니다. 즉 우연히 원통을 맞췄다면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다시 플레이해야 합니다. 물론 페널티는 없어요. 우연히 맞춘 경우는.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중에서 퍼팅 그린에 있던 그 스트로크를 했던 클럽, 볼마커, 정지한 볼, 깃대를 맞힌 경우는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퍼팅 그린에 정지해 있던 볼을 맞힌 경우는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퍼팅 그린에 있던 동물을 맞힌 경우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루스 임페디먼트로 간주되는 벌레나 곤충을 맞춘 경우는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합니다. 퍼트한 볼이 우연히 작은 벌레를 맞고 방향이 바뀌면서 홀인되었다면 운이 좋은 것이죠. 마지막 문장에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일반 페널티를 받고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은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해야 하는데 그대로 플레이했다면 잘못된 장소인데 왜 아니라고 할까요? 이 조항은 일반 페널티는 받지만 이 페널티가 규칙 14.7에 따른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로 인한 일반 페널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잘못된 장소라면 중대한 위반을 따져야 하거든요. 플레이 속도 문제도 있고 플레이어에게 과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2는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가 아니라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11.2가 적용되는 경우를 잘 봐야 해요. 그저 움직이는 볼을 고의로 막은 경우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놓아둔 물체나 사람을 맞힌 경우도 이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페널티가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경우 플레이어가 누구의 볼이든 그것을 고의로 막았거나 어떤 물체를 두어서 방향을 바꾸게 했다면 그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 플레이한 볼이 물에 빠질 것 같아서 그 볼을 플레이어의 캐디가 막으면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의로 막았거나 고의로 둔 물체나 사람을 맞힌 경우에만 페널티를 받아요. 막으려고 했는데 볼이 튀어올라서 그냥 지나갔다면 페널티는 받지 않아요. 규칙 11.2는 결과에 기반한 규칙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규칙 11.3은 원인 기반 규칙이에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퍼팅 그린 이외의 곳에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예요. 퍼팅 그린 밖에서 플레이한 움직이는 볼이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는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구제받지 않고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되어서 일반 페널티를 받고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면 실격될 수도 있어요. 퍼팅 그린 밖에서 플레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규칙입니다.
구제를 받을 때는 그 볼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지 않았다면 그 볼이 정지했을 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퍼팅그린 밖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그린이 아닌 곳에 정지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경우는 그 볼이 정지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됩니다. 구제구역은 반드시 기준점과 같은 코스의 구역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볼을 누군가 고의로 막았는데 막지 않았다면 벙커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되면 볼이 벙커에 정지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는 것이죠. 이때 구제구역은 반드시 벙커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에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는 볼을 고의로 막았다면 그 페널티 구역에 정지했을 지점을 기준점으로 페널티 구역 안에 있는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제 구역에 볼을 드롭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곧바로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한 구제를 받아도 됩니다. 즉,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측면 구제를 받거나 후방선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고의로 막지 않았다면 그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되면 반드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고의로 막지 않았던 경우 그 볼이 퍼팅 그린에 정지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면 그 지점에 플레이스하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모두 퍼팅 그린 밖에서 플레이한 움직이는 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양은 퍼팅 그린에서 스트로크한 경우에요.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한 경우는 그 스트로크는 취소됩니다. 직전의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다시 플레이해야 합니다. 이때는 그 볼을 막은 곳이 퍼팅 그린 아니든 밖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그 볼을 막은 사람은 일반 페널티 받게 되고요. 그리고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을 고의로 막았는데 다시 플레이하지 않고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일반 페널티를 받지만 퍼팅 그린 밖에서 플레이한 볼과 달리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14.7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로 인한 일반 페널티가 아니고 11.2의 일반 페널티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플레이어가 심한 내리막 퍼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볼이 잘못하면 벙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의로 그곳에 고무래를 놓아둔 경우입니다. 퍼트를 한 볼이 그 고무래를 맞으면 벙커로 갔든 갔지 않았든 일반 페널티를 받고 그 스트로크는 취소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규칙은 결과 기반이기 때문에 고의로 고무래를 두었더라도 맞지 않았다면 페널티는 없어요. 조금 바꾸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플레이어가 둔 고무래가 아니라 앞쪽의 플레이어가 두고 간 고무래가 자신의 내리막 퍼트가 벙커로 갈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요. 이때는 실제 퍼트한 볼이 그 고무래를 맞았더라도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고의로 고무래를 둔 것이 아니니까요. 다른 플레이어가 만약에 이때 이 고무래를 제거하면 다시 그 자리에 그 고무래를 둘 권리도 플레이어에게는 있습니다. 이건 규칙 8.1t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하지만 또 이런 경우는 다르죠. 만약에 플레이어가 벙커를 정리하고 고무래를 벙커 위에 두었어요. 내리막 퍼트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두었던 고무래가 자신의 움직이는 볼을 막아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규칙 11.2가 적용됩니다. 고무래를 둘 때는 몰랐더라도 그 고무래가 자신이 퍼트한 움직이는 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플레이하기 전에 그 고무래를 치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퍼트해서 그 고무래를 실제로 맞았다면 플레이어는 규칙 11.2에 따라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물론 맞지 않았다면 페널티는 없어요. 자, 규칙 11.3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칙 11.3은 결과 기반의 규칙이 아닌 원인 기반의 규칙입니다. 규칙 11.3은 예를 들어서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고무래를 두었는데 그 고무래를 맞지 않으면 페널티가 없는 것은 결과 기반의 규칙인 11.2에 따른 것입니다. 규칙 11.3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 먼저 들어보면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볼의 경로에 있는 고무래를 치운 경우예요. 이때는 그 고무래를 치운 것이 움직이는 볼에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그 결과와 관계없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1.3은 원인 기반의 규칙이니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물체를 둔 경우라면 그것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물체를 치웠다면 실제로 영향을 받았을지 받지 않았을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와 관계없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규칙 정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볼이 지나가거나 정지할 수도 있는 곳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면의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언덕 위에 정지한 볼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볼이 지나갈 수도 있는 곳에 디봇을 메꾸거나 치우는 행동 또는 경로에 있는 자연물을 발로 밟거나 꺾는 행동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페널티를 받게 되죠.
즉 실제 그런 행동이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페널티를 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나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고의로 제거하는 행동도 모두 허용되지 않아요.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는 루스 임페디먼트나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언제나 제거할 수 있지만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고의로 제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움직이는 볼이 덩커로 가는 것을 고무래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플레이어가 이익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무래를 치우면 그 고무래를 치운 플레이어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물론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몰랐고 자신이 플레이한 벙커를 정리하려고 고무래를 집어 올렸는데 볼이 그 지점을 지나간 경우는 페널티를 받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물체를 제거한 경우에 페널티는 발생합니다. 11.3의 위반은 일반 페널티입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즉 제거하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 물체가 있습니다. 볼에서 제거된 깃대와 퍼팅 그린에 정지해 있던 볼, 그리고 플레이어를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의 장비입니다. 여기에 예외의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플레이한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볼이 지나갈 수도 있는 지점에 있는 홀에서 제거해서 지면에 내려놓은 깃대를 움직이는 행동도 가능하고요. 자신이나 상대방 또는 플레이어의 클럽 또는 퍼팅 그린에 있던 볼을 제거해도 11.3 위반했다는 일반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칙 9.4와 9.5를 참조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11.3 위반에 따른 페널티는 받지 않지만 규칙 9.4와 9.5에 따른 페널티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규칙 9.4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정지한 볼을 고의로 건드리거나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게 한 경우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일벌타가 발생하잖아요. 이 페널티는 11.3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규칙 9.5는 상대방이 플레이어의 볼을 고의로 건드리거나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게 한 경우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규칙 9.4와 9.5는 11.3과는 별개로 따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퍼팅 그린에 정지해 있던 볼과 플레이어를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의 장비는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 보셔야 하는 게 퍼팅 그린에 정지한 볼만 가능합니다. 즉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볼을 치웠을 때 11.3의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것은 퍼팅 그린에 있는 볼만 해당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퍼팅 그린 밖에 정지한 볼을 치우면 11.3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어프로치한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퍼팅 그린 밖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의 볼을 맞힐 것 같아서 플레이어의 캐디가 그 볼을 치우면 규칙 11.3에 위반되어서 플레이어가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플레이어의 장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볼마커는 제외됩니다. 볼마커라고 했지 퍼팅 그린에 있는 볼마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마커는 퍼팅 그린에 있든 퍼팅 그린 밖에 있든 움직이는 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움직이면 11.3 위반으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칙 11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고 볼수록 헷갈리고 그런 규칙입니다. 규칙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예시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규칙은 벙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